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일봉의 종가 마감이 전환선 위에서 다시 한번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일봉의 종가 마감을 이제 만들어 줄 경우, 전환선 위에서 마감할 경우에 이제 선행하는 구름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봉 캔들의 종가 마감을 계속해서 일목상의 전환선 위에서 마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선행하는 구름을 형성하는 두 개의 선이죠. 자, 선행 스팬 2와 선행 스팬 1 이렇게 두 개의 선을 통해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 캔들이 전환선 아래로 종가 마감을 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 전환선이 이제 캔들을 따라서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인 선행 스팬 1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됨을 의미하고, 음운이 점점 두터워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상승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계시다면 현재 지금 전환선 위에서 일봉의 종가 마감을 지속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일봉의 거래량을 모았을 때 일봉 차트의 거래량이 현재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렴 과정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 때 그러한 방향성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수렴하고 있는 거래량의 발산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가격적인 수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폭 이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거나 추가 낙폭을 만들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제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이 현재 지금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변동성 이제 발현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 과정에서 현재 거래량 역시 같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 구조 이후에 발산의 방향, 이게 어떤 상방 또는 하방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수렴 중인 거래량을 수렴을 뚫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같이 체크한다면 어떤 방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고요. 여전히 어제 영상에서 체크했던 분석의 범위, 이전 주봉, 마감되었던 주봉, 도지형 캔들의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주봉의 고가와 저가를 범위로 하는 이제 가격 구간을 형성하고 이 구간의 이탈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관점 역시 동일합니다. 보조 지표를 통해서 날봉 차트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격적인 수렴 구간에서 현재 MACD 라인, 시그널 라인과 이제 가깝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바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제 방향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한 차례 더 쌍저점을 형성하는 형태로 MACD 라인이 움직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톰디마크 시퀀셜상 1번부터 5번까지 연속되던 하락 셋업이 오늘 진행되는 캔들의 종가 마감 여부에 따라서 상승 셋업 1번으로 바뀔 것인지, 한 차례 하락 셋업이 끊어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6번으로 연속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종가 마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톰디마크 시퀀셜에 따라 오늘 일봉의 종가 마감을 어디 위에서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상승 셋업 1번으로 마감이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캔들의 종가가 되겠죠. 가격적으로는 26,051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일봉의 관점에서 오늘 일봉의 종가 마감이 26,051 위에서 이제 종가 마감이 되면서 상승 셋업의 1번으로
종가를 완성을 하고 한 차례 진행되고 있는 현재 5번까지 진행되었던 하락 셋업을 한 차례 끊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은 좀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26,052 레벨은 현재 일목의 전환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날봉 차트에서 자, 현재 이러한 수렴 구조에서 다시 한번 상승 관점에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조건, RSI가 이제 과매도권 밖으로 다시 벗어나서 과매도권을 탈출하고 올라갈 때, 여전히 아직까지 날봉 차트 과매도권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서 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모멘텀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RSI가 과매도권 안으로 확정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여전히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쌍저점을 만들지 않고 자, 곧바로 MACD 라인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게 될 경우, 자, 히스토그램의 양수 전환과 더불어서 자, 이러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러한 골든 크로스가 진짜 신호인지 거짓 신호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MACD 라인이 이런 시그널 라인과 기울기를 크게 이격을 하면서 가파른 기울기로 이제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모습을 좀 진짜 신호의 조건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완만하게 다시 이제 움직인다면 거짓 시도의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므로, 자, 그러한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날봉 차트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좀 가까이서 살펴보자면, 자, 이제 이런 움직임 진행되었을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 이 구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문의 하단부가 아래로 삐쭉 내려온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 대한 테스트, 자, 구름대 하단을 향해서 이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나, 자, 이러한 구간, 주역의 키레벨로 체크하고 있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이탈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장중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자, 그러한 구름 범위, 이렇게 삐쭉 내려온 구름의 하단 범위를 따라서 가격 차트가 이제 구름대 하단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목의 관점에서 현재 캔들의 움직임이 매물대, 주요 매물대 하단부를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대를 현재 지금 한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 4시간 봉에서 자, 이러한 반등을 만들었죠. 이제 반등을 만들었으나 이제 캔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것은 4시간 봉의 기준선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선 위를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을 흔드는 움직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 기준선이 이제 정확하게 일목상 어떤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의 종가 마감,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반등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이제 이런 위의 구간, 자, 구름대 안에 이제 매물대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4시간 봉 기준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선행하는 구름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현재 지금 4시간 봉 차트에서 전환선 위에서 마감 중이나, 자, 장중에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캔들이 이제 전환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전환선은 9개의 캔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거래 구간, 자, 이 직전에 9개의 거래 구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평단가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자, 평단가를 위협한다는 것은 시장을 계속해서 흔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수 평균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선행하고 있는 구름이 이제 양운으로 바뀌었으나 양운의 두께가 계속해서 두꺼워지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행하는 구름이 양운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구름이 두꺼워지는 모습이 나와 주었을 때 이런 직전 음운 구간의 해소와 더불어서 새로운 추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캔들이 현재 전환선 위로 올라왔다면 기준선 위까지 올라가 주면서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의 기울기를 위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선행 스팬 1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움직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기준선의 종가 마감,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 봉 보조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4시간 봉에서 좀 어떤 강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RSI가 50선 위를 돌파한 이후에 50선 아래로 재차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50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이런 좀 지루한 움직임이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MACD 관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 구간, 이렇게 이제 시그널 라인과 MACD 라인이 계속해서 꼬여 있는 구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울기가 완만한 상황에서 자, 그런 크로스가 반복하게 나온다는 것은 크게 이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4시간 봉 차트에서 최소한 이 MACD 라인이 0선 위로 상방 관통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관찰되었을 때 RSI와 MACD에서 그런 움직임이 관찰되었을 때 어떤 이제 이런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이러한 상승 움직임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캔들이 이러한 기준선, 계속해서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준선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상승 관점에서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승 관점이 무효화되고 이제 하방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레벨은 뚜렷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탈의 조건, 이러한 현재 횡보 구간에서 이 범위의 이탈의 조건은 이제 이전 주봉, 이제 도지형 캔들로 마감된 주봉의 저가 부근 25,280이 가장 중요한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강력하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준으로서 현재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25,280 이 구간까지 내려가기 전에 한 차례 이제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러한 캔들의 저가 부근, 주요한 4시간 봉상의 키레벨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가격은 25,693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승 관점이 이제 무효화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가격이 이제 하방을 가리키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1차적인 가격 반응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 구간을 깨질 경우 이제 높은 확률로 이러한 이제 범위 구간의 저점부, 저가 라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락 관점을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자, 이 구간 확정적으로 이제 날봉상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직전 저점을 한 차례 깨는 움직임까지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범위 구간 내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거래 전략은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월봉의 마감이 이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감일에 맞추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꾸준히 발생할 것이지만 그러한 변동의 범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힘을 주어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의 이탈,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한 방향에 조금 더 힘을 주어 이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가져가세요. 또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횡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스몰캡 마켓, 굉장히 이제 마이너 코인들이죠. 이제 그런 시총이 굉장히 작은 코인들의 거래를 추천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그런 전략을 권유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의심이 되지 않겠나.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떠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주어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서를 조금 더 모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전히 이제 거래소 입금량이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어 있으나 자, 그러한 입금의 고래 비중, 탑10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자, 현재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매도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는 거래소를 빠져나가는 비트코인이 몇 차례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단위로 이제 몇 차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 거래소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는 물량이 이제 어떤 즉각적인 가격 움직임을 얘기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시장가 매도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이 줄어들다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레버리지 비율,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진 이후에 이러한 추격하는 포지션들을 청산하는 형태로 레버리지 비율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한번 줄이는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다시 한번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펀딩 비율이 조금 소폭 올라간 것으로 보아 자, 이런 포지션은 이제 롱 포지션에 좀 추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 저항이 발생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방향성을 내어주지 않고 이 구간에서 가격을 흔들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어떠한 뚜렷한 낙폭 이후에 확실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을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은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매트릭의 스토캐스틱 RSI를 보았을 때 현재 지금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시오에 스토캐스틱 RSI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은 올해 기준 가장 낮은 레벨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가격적으로도 이제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레벨로서 현재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공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러한 저평가된 가치에 기반한 어떤 보다 이제 큰 규모의 플레이어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고 자, 이번 사이클의 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보여드렸던 매트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총 공급의 손실과 수익 중인 공급의 비율을 나타내는 매트릭으로서 자, 이러한 구간이 역전을 했을 때 손실 중인 공급이 이제 수익 중인 공급을 역전하는 상황일 때 사이클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 이 구간에서 이러한 매트릭을 근거로 이런 하락 사이클의 이제 브레이크와 더불어서 이 구간이 주요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러한 움직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제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이러한 낙폭 구간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이러한 가격적인 낙폭이 발생되면서 이제 수익 중인 공급의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 구간에서 물론 이 구간에 이제 수익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구간에서 수익 중인 공급의 비율과 손실 중인 공급의 비율이 이제 함께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이런 낙폭 구간에서 유의미한 매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과 더불어서 현재 이 구간 낙폭을 만들면서 이제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매트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바 있죠. 뭐 이제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UTXO 이제 밸류 밴드를 통해서 이제 좀 큰 규모의 UTXO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자,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제 이런 낙폭 구간에서 시장에 유의미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 이제 저점 신호가 일부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이제 저점 신호가 한 차례 컨펌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이 캔들 범위 구간이 잠재적인 저점의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더해서, 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접목시켜 본다면, 자, 이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직전 저점, 꼬리를 만들었던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0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한 차례 이제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이 저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떠한 트랩의 형태로서 자, 빠른 회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런 움직임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하방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자,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이 된다면 좋은 기회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현재 지금 고가와 저가 범위를 놓고 이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횡보 이후 한 차례 저점을 더 깰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저점을 내어주고 이제 저점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하고 다시 바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에서 이번 주 주봉의 범위, 자, 지난 주봉의 마감으로 인해 형성된 고가와 저가 범위, 그리고 일봉상,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상 어떤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이제 구조가 일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환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지으면서 이제 하락 셋업을 끊어내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역시 현재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을 미리 바라보고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분석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자, 그런 것은 이제 확증 편향의 오류로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하락을 보고 있다라면 그 모든 근거들을 하락에 끼워 맞추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상승을 보고 있다라면 그 이유들을 상승에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털려 나가 버리게 된다면 이 이후 진행되는 추세가 상승 추세이던 하락 추세이던 결국 이제 어떤 힘을 받고 시장이 방향성을 내어주는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부정적이나 이러한 이제 반전의 가능성, 자, 이 구간에서 저점을 한 차례 깨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현재 심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제 저점을 한 차례 깨고 이제 조정의 형태를 한 차례 더 한 파동 더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이 마감되고 새로운 월봉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자, 그러한 단서들을 내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